안녕하십니까, 자연과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콩 300평에 500kg 이상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 4편째로 기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을 앞서 말씀드렸던 질소 공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화 증진, 광합성 증진, 이런 3가지 부분들을 다 익히고 잘한다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콩 수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째는 지금 가장 파종 시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피 예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오릭스 유제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토양살충제였는데 이 고독성이래 가지고 지금 생산이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버무려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되면 새들이 냄새 때문에 다 피해 갔거든요. 그래서 새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그게 생산이 중단된 이후엔 여러 가지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새총하고 콩종자 5kg에다가 새총 한 150ml, 그 다음에 살충제, 이게 동방아그란가요? 거기서 나온 건데 더원 20g 같이 버무려 가지고 말린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면 최근에 거의 새 피해를 안 봤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주 같은 경우 대단히 단지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거의 피해가 없이 그렇게 수확을 콩 파종이 잘 되고 발화가 잘 됐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이 방법을 쓰시면 새 피해 크게 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파종을 잘 해놔도 제초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콩 수확량은 거의 70%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초 풀은 콩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광합성 방식이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자라는 작물, 옥수수랑 비슷하게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콩을 항상 이깁니다. 제초를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이제 물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게 경합해서 콩이 지기 때문에 한 수확량이 7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거의 폐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초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초를 잘 하시려면 일단 단작으로 만약에 하시는데 6월달까지 6월달에 파종을 하신다 생각을 하면 단작일 경우에는 그냥 밭이나 논을 놀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풀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이걸 로타리 여러 번 친다고 해서 이걸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로타리 치기 일주일 전쯤에 근사미 같은 걸로 이걸 뿌려주면은 근사미는 뿌려주면 바로 전멸제긴 한데 잎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뿌리를 죽여가지고 고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게 되면 잎은 멀쩡해서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쳐서 한 일주일 후쯤에 로타리를 쳐주면 실제로 기존에 나와 있는 건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단작이 아니고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후작 같은 경우라면 콩 같은 기본적으로 풀 자체가 거의 없을 테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생략을 하셔도 될 테고, 2차는 파종 후에 발화전 제초제를 쳐줘야 되겠죠. 근데 발화전 제초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알라, 라스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좀 약해를 입어가지고 파종 자체가 잘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둥실잎제가 가장 약해가 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 후에 이게 조금 비싸더라도 둥실잎제를 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가 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가지 않고요. 한 20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화 전에 코팅을 해가지고 풀이 못 나오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콩은 한 5엽기 정도 되면 풀은 한 2엽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콩이 5엽기 때 단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골 제초제요. 성보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전면 살표를 해주면 5엽기인 풀은 콩은 살짝 약해를 입어가지고 순지르는 효과 같은 경우 생육 억제 효과들을 조금 보는 경우고요. 대신에 이제 풀은 여기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단골을 쳐주면 제일 간단하게 전체 풀을 잡는 경우인데요. 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단골 감을 때 단골 같은 걸 들어놓쳤을 경우에는 약해를 입어가지고 콩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을 때는 양념 같은 거 조절을 하셔야 되고 드론 같은 거 살포하시는 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드론 살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역 분무기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단골은 사실은 바사그란이라고 해가지고 광역 제초제하고 프로레, 이게 이제 화분과 제초제죠. 요 두 개를 한 80% 정도 양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엽기의 차이를 요 80% 정도 갖고 하는 거니까 감을 때는 풀이 많을 때,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약해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감을 때 이걸 잘못 세게 주면 콩도 약해를 입으니까, 심하게 약해를 입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제초 방법, 그 다음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이 있겠죠. 병해충 부분들은 여러분들 크게 치명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콩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병해충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다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폐농할 수 있는 거죠.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콩이 오글오글해지는 건데요. 요게 오게 되면 이게 진딧물이 기본적으로 매개충입니다. 그래서 이 진딧물 방제랑 같이 해주시면서 다조아 골드 플러스하고 다조아 골드를 3일 간격으로 같이 이제 방제를 해주시면 이게 거의 대부분 회생이 됩니다. 전염이 안 되고요. 그냥 놔두면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콩이 잎이 노랗게 되면서 말라 죽어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인데, 역병하고 그 다음에 검은 뿌리 썩은 병이 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큰 검정 풍뎅이의 애벌레인 군뱅이가 생겼을 때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뱅이나 역병 같은 경우는 이게 때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생육 초기에도 오고 그러는데, 이 생육 초기서부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땅을 한번 파봐가지고 군뱅이가 있다 그러면 포스 입제 같은 거 이게 살포해 주시면 군뱅이 죽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라고 이게 역병인데요. 역병일 경우에는 전용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취 약제인 알리에테스라제하고 다조아 골드 플러스, 다조아 골드 요거 해가지고 한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면 거의 번지지 않고 나서 회생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투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습기가 많을 때 특히 이제 농 같은 데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 검뿌리 썩병인데요. 뿌리가 썩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이 노랗게 뿌리가 당연히 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잎이 노랗게 말라가는 거죠. 역병이랑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이 꼬투리가 달린 다음부터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검뿌리 썩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리코리 유제하고 다조아 골드하고 섞어가지고 땅에다가 주변에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살포해 주시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콩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노린재 부분입니다. 노린재는 보통 콩에 진액이 생기면 그걸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방제를 안 해주면 콩을 애써 농사 짓고 나서도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꼬투리가 잘 안 달려가지고 수확을 전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꼬투리가 달릴 시점부터 한 15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요때 이제 번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해주시는데, 노린재약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천호도 맞아도 죽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들이고요. 근데 신제타에서 나온 스토네트 같은 경우는 이걸 맞으면은 죽으니까 요걸 한 15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올해도 7월 달에 비가 많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그런 기상예보가 나와가지고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대응을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습해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습해가 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고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시들시들 이제 말라가다 콩수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요소 0.3% 용액이요. 한 말에 한 60g 정도 이렇게 타가지고
다조화하고 같이 타서 한 3일 정도 응급 처방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을 버텨내니까 그 물 빠진 이후에는 괜찮아지니까요. 그렇게 습해 부분도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요 외에 그 생각을 해주실 게 북주기 같은 경우를 해주시는 게 특히 이제 밭 같은 데서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역기 때 부터 한 10일 간격으로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러면 줄기 위로 부정근이 나와가지고 뿌력 박테리아가 붙을 수 있는 부정근이 길게 나오니까 콩 수량을 한 20-30% 이상 증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요 위에 이제 보통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라니 피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라니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해 보니까 저희 다조화 골드 스티커 빨간 거 요걸 쳐주니까 고라니가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라니 나오는 지역에는 다조화 골드 요거를 요게 보통 한 약효는 10일 정도 가거든요.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럼 고라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에서 쓰는 용액 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크레솔 비누액 있죠? 크레솔 비누액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벼에 쓰는 살충제 중에 엘산 유제라고 아주 독한 게 있습니다. 한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고라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콩에 대해서 이제 재배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린 세피해 예방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병해충 예방, 그 다음에 노린재 방제, 습해, 그 다음에 북주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콩 재배 다조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테고요. 저희 자연과 콩의 콩 재배 설명서 이쪽에서도 요 관계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콩 강의는 이렇게 4편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요번과 별도로 해가지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재배할 때 어떻게 제식거리는 어떻게 하고, 순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대원, 대왕 2호, 평원, 대찬, 선풍, 대풍 2호, 그 다음에 이제 선유 위효콩이라든가 세월콩이라든가 청아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리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품종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재배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랜 기간,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